이재명 대표 연설 이기옥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명 대표가 꺼낸 국민소환제 개헌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과 그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헌법 제42조가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을 파직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거죠. 한 친명 중진 의원도 MBN과의 통화에서 국민소환제의 개헌이 필요한 건 교과서적인 일이라면서 개헌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개헌 논의를 미뤄왔었는데 그러면은 헌법 개정에 시동을 걸겠다 이겁니까?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연설 내내 이재명 대표가 개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 보면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염두에 두고라도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것도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있고 논의 후에 입법하겠다며 개헌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3년 전에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이 대표가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과 오늘 연설이 이 지점에서 차이점이 명확해집니다. 헌법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가면 됩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비명계도 지금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가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대표는 줄곧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면서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그런 기조는 그대로 이어졌고요. 국민소환제 외에는 개헌과 조금이라도 연관될 수 있는 주제조차 극도로 삼갔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 권력 분산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그다지 의지가 강하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국민소환제 외에 다른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 성장에 딱 방점이 찍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지적하신 것처럼 성장이 강조됐는데 한 문장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3번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밝히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 수용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뒀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지지부진한 지지율 확장을 외연 확장으로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당내 비명계 통합에 대한 메시지 혹시 나왔습니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고요. 그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만 당의 지도부는 이 대표가 당 내외 인사들의 조언을 경청해왔고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서 당의 화합을 위한 포석을 다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이 통합을 강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다른 비명계 주자들처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겼던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덕에 본선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 당내에는 이 대표 경쟁자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책임론을 놓고 여전히 친문, 친명 진영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는데요. 비명계 주자들의 공간을 열어주는 맥락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